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안철수 정권의 실질적인 오너는 박지원 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안철수 정권에서의 권력 서열 1위는 박지원이고 2위가 안철수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기형적인 정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실체를 호도하기 위해서 박지원 씨가 요즘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30여 년이 넘도록 정치부 기자 또는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박지원 씨의 그 언어, 이 말을 보면서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그 박지원 씨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을 뽑으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는 그 거짓말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다음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천재다. 거짓말의 천재라고 저는 감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을 향해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붙여준 별명이 정치 구단 아닙니까? 이 정치 구단이라는 화려한 별명은 사실상 거짓말 구단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박지원은 자신의 거짓말을 거짓말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면서 그런 세치의 혀를 갖고 호남 유권자들을 자극해서, 당연히 지역감정이죠. 호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한편으로는 안철수로 하여금 보수파리로 나서서 순진한 보수 우파 유권자들에게 표를 가져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안철수를 내세워서 지금 보수파리를 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지원의 거짓말 전술은 보수 우파에서 반기문, 황교안이 대권 도전을 접은 데 이어 홍준표까지 지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둠으로써 안철수를 여론조사 지지도 2위에 오르게 하는 전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를 움직이고 있는, 안철수를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저는 박지원이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안철수의 대선 출마는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리하는 박지원 대리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노회한 전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수 우파 유권자들은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박지원 대리 대통령이 바로 안철수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말만 안철수 정권이지 권력 서열 1위가 박지원이고 2위가 안철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6일이죠. 윤창중 관람세상과 윤창중 관람세상 TV에 올린 안철수 정권의 주인은 박지원이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박지원이 안철수 대리 대통령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그 정권의 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는 계략을 적시한 이후에 박지원은 그런 전망을 기다렸다는 듯이 은근히 즐기면서 오히려 안철수보다 더 세게 문재인을 겨냥해 가지고 직접 공격수로 여러 차례 나서는 담력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안철수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실질적 오너가 박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처럼 박지원을 당대를 풍미하는 권력자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정치에서 분명한 것은 역사학자 토인비가 갈파한 것처럼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뒤따른다는 점. 안철수 정권의 뒤에 박지원이 존재하게 되는 그 음흉한 정체를 알게 된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급속도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특한 박지원이 자신의 입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안철수가 집권하면 자신이 초대 평양 주재 대사로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발한 발상이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은 초대 평양 주재 대사로 나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유운으로 이어갈 상속자이다. 나 박지원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 상속자다. 이런 사실을 거듭 과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안철수 정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사로 나가 국내를 비우겠다는 뜻을 말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정권에 들어있지 않고 자신은 나가 있겠다. 국내를 비우겠다. 평양으로 가 있겠다. 바꿔 말해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자신은 안철수의 상황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가서 햇볕 정책을 실천하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 전도사 정도의 자리에 만족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박지원의 초대 평양주재 대사 발언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몰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정권은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권의 제2기 정권이라는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고개를 들어가지고 안철수 지지도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박지원이가 다시 뭐라고 했느냐. 또다시 거짓말과 잔꾀의 재주를 부리고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어제 저녁 8시에 대선주자 TV토론에 참가하기 1시간 전 전남 목포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단연코 진출하지 않겠다. 엄청난 중대 결심을 한 것처럼 박지원은 참 기염을 통했습니다. 저는 금년 75세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통령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고 김대중의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정말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박지원의 재주. 안철수 대통령 정권이 탄생해도 안철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는 진출하지 않는다. 왜? 나이가 75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997년 김대중이 이회창과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등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동교동계 가신들이 DJ 정권을 그야말로 말아먹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이를 경계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자 그 동교동계 가신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동교동계가 기자회견을 갖고서 절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노련한 박지원이 재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안철수가 임명하는 자리에 진출하지 않겠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동교동계 가신 누구도 정권을 잡자 이런 대국민 약속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DJ 정권의 요직을 동교동계 가신들이 싹쓸이했던 기억을 여러분들은 되살려야 합니다. 바로 박지원 자신부터가 청와대 공보수석, 대변인, 비서실장,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온갖 권력을 다 누렸고 다른 동교동계 가신들 역시 인생 역전의 단맛을 풍미하다가 김대중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자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지원은 논공행상에서 안철수 정권의 1등 공신이 되어서 온갖 권력을 다 풍미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75세의 박지원의 제2의 전성기가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동교동계 권노갑, 정대철, 이운평과 같은 모두가 흘러간 동교동계 인사들을 국민의당에 참여시키고 손학규를 데려다가 안철수 옆에서 경선 들러리 시키는 각본을 짜고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박지원 씨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김대중 정권의 핵심 요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동교동계 가신들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헛웃음이 나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 아닙니까?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문재인과 친문 세력에 밀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어려운 형편일 때 왜 김한길하고 당을 만들어졌습니까? 민주당을. 그런 어려운 형편일 때 국민의당으로부터 분가하는데 국민의당으로 분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의 설계사가 박지원입니다. 권노갑, 정대철, 이운평 등과 같은 동교동계 가신들과 정동영 등 이미 한물간 인사들을 다시 불러다가 국민의당의 호남 색깔을 덧칠해서 총선 때 호남에서 석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박지원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안철수 같은 초보 정치인은 생각도 못하는 계략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박지원이 임명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나이가 75세라는 것을 들먹이는 것도 그 뻔한 거짓말을 진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지, 나이가 그렇다고 해서 병풍 뒤로 물러설 박지원이라면 지금 그 나이에 정치판에 있을 박지원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어제 TV토론에서 박지원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안철수 씨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참 분노를 느낄 때는 그 순진한 척 할 때 그 참 표정을 보는 그 순간이에요. 안철수 씨가 뻔히 알면서 박지원 대표가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순진한 척을 하면서 박지원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려 했습니다. 이런 음흉한 정치를 하면서 안철수가 입만 열면 사정치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수준이 있는 국민이라면 어떻게 이런 안철수, 순진한 척 하는 안철수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도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수 우파 중에서 안철수를 보수 우파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근거 없는 환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 위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철수를 찍고 싶어하는 국민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보수 우파라고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규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정권에서 권력 서열 2위는 실제적 권력 서열 1위이자 권력의 정권의 오너는 박지원이 될 것이고 안철수는 박지원 대리 대통령에 불과할 것입니다. 윤창중 칼럼세랑과 윤창중 칼럼세랑 TV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중심 세력이 찾아보는 칼럼, 국가 중심 세력이 찾아보는 격조 있는 방송,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신적 거처가 되는 칼럼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